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2014년까지 운항되다가 중단됐던 속초항의 북방 항로가 9년여 만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슈앤토크에서 오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영식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 속초항에서 출발하는 러시아 항로가 지금 이제 시범 운항을 곧 하지 않습니까? 네. 운항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속초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출항하는 첫 시범 운행은 11월 9일 오후 6시에 첫 출항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두세 번 정도의 이제 시범 운항을 더 거치고요. 정규 취항은 11월 20일부터 주 2회 운항 예정입니다. 예. 속초에서는 이미 러시아 카페리호가 운항을 재개를 한 게 2014년 6월 이후 9년여 만인데, 그렇죠. 예, 당시에 뭐 경영 악화나 적자 누적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맞습니다. 의미 없는 항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4월에 속초항에서 러시아 자루비노항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이제 취항했던 북방 항로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중러간의 통관 절차 문제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항로 중단도 되고요. 또 재취항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이제 적자가 누적되고 또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2014년 6월에 스테나 데아 라인 블루오션 호를 마지막으로 이제 항로가 중단되었습니다. 예. 속초시가 이제 항로 재개에 나서게 된 게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수요가 좀 늘어났다는 입장이던데, 네. 예, 운행 거리가 좀 짧다는 것도 있고요. 다른 네. 지역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또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운항거리가 길고 짧은 것 때문에 가지는 장점은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초항의 경우에는 일단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운항을 했던. 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운송을 위한 선적, 하역을 위한 공간과 시설들 이런 것들이 이미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는 편의 시설들도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속초항에서 취항했을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이 속초항이 지금 가지는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속초의 장점이 왜 필요한지는 사실 동해에서도 지금 운항을 하고 있고, 그렇죠. 강릉도 옥계항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되면 이 지역 간에 뭐 의미 없는 경쟁이 아닌가 이런 뭐 지적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좀 난감하긴 한데 과거에도 동해항하고 속초항에서 이제 운항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동해항은 살아남았고 속초항은 이제 적자로 해서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동해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객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물동량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계항을 환동의 복합물류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 블라디보스톡에도 이제 운항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속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한 대로 블라디보스톡에다가 이제 북방 항로를 다시 개척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동해항, 옥계항, 속초항이 똑같은 이제 물동량과 여객을 위해 가지고 지금 배를 띄우겠다는 것인데 뭐 출혈 경쟁이 당연히 불가피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자치단체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강원도가 좀 나서 가지고 네.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직은 움직임이 좀 없는 상황이죠. 뭐 강원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예. 현실입니다. 네, 지금 뭐 영동권에서 이렇게 경쟁이 심해질 것 같은데, 근데 그 북방 경제권의 의미를 봤을 때 북방 예. 항로 자체는 좀 가지고 있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북방 항로는 사실 강원도의 국제화, 세계화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강원도는 환동해권, 북방 경제권에 속해 있는 지방 관계들의 지방 정부들의 어떤 관계 개선,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추진해 왔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 결실 중에 하나가 지금 북방 항로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방 항로를 앞으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 열릴 북극 항로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뭐 그 관계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네. 앞으로 강원도가 동해 바다를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각 항로마다 좀 특성화가 잘 돼가지고 다 살아남으면은 최선인데, 좋겠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특성화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데 네. 동해항의 성격이라는 것들이 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별화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별하려 보니까 특별하게 이것을 차별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블라디보스톡에 똑같이 물류 운송을 해야 되고 여객 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강원도도 일정 부분의 운항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강원도가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속초항을 보면 지금 일본 쪽으로 가는 국제 크루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크루즈 문제도 속초시가 이제 연간 몇 회 정도 부정기적인 크루즈 노선을 이제 유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지역에 그렇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좀 체류하는 사람들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속초시 자체가 어떤 새로운 해양 레포츠, 그다음에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해 가지고 좀 체류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뭐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각 지역별로 이 유치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